글쓰기 경험은 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조경자. 글을 적어 봄으로써 내면에 있는 아픔이 치유되며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정을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친하고 나의 이야기를 허용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루트를 통해 털어놓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놓아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지난 삶의 후회와 자책으로 꾸역꾸역 홀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혼자 이고 쥐고 안고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놓아버리며 흘려버리는 작업이 글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다독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연이라 할지라도 풀어내는 작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경험은 일단 체험하신 분들은 그 맛을 압니다. 노래를 불러서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아픔이 회복되거나 노래를 통해서도 내면 세계의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듯이 글쓰기는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선물합니다.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힐링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요. 글쓰기는 정말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글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기분을 전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뭔가 누르는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은근한 스트레스가 원인 모를 두통이나 시련과 아픔이든 괴로움이든 한참을 써내려가는 중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러면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헤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서 견딜 힘이 생깁니다. 자기 용서와 자기 수용이 가늠하기에 살아낼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허용됩니다. 사랑받아도 되고 축복받아도 되는 멋진 삶을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꾸준하게 글을 적어 오신 분들은 대화하다 보면 마음에 엉어리진 것이 없다고나 할까요? 참 밝고 맑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을 볼 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 했더니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아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본인도 참 신기하다고 하면서 역시 글쓰기를 잘했다고 천만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있기에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닥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속이 타서 달아오르는 안달이 나거나 조바심으로 조이는 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항상 느긋하고 배려를 할 줄 알고 기다리는 미덕을 겸비해서 심이 있으면 그만큼 글로 표현하고 살아왔기에 한이 풀어졌다고 할까요? 그것은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기만의 치유와 질서와 자연스러움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빈 여백의 아름다움을 쉼과 휴식 그리고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든 활용할 줄 알고 최대한 행복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폭넓은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글쓰기가 좋은 이유입니다.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정의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행복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표현하고 슬픔을 적어보고 아픔과 고통도 글로써 성화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아픔이 제일 크고 힘들고 아픈 것인 줄 알았는데 글을 적어보면서 삶에 대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냥 좋은 것,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가 좋고 순간순간의 감정적인 반응들이 긍정적일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음을, 모든 감정은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또한 지나간다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갈 뿐임을 알 수 있어 사소한 것에 집착하거나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도 큰 것에 감동하기도 하지만 작고 사소한 것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하는, 진심이 통하기에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고 이마저도 글로 다 녹아내립니다. 또한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행복은 만족함을 알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철학적으로도 복잡하고 엄밀하며 금욕적인 삶을 행복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글을 적어 나가면서 그 모든 감정을 희로애락이 다 묻어납니다. 그래서 글을 통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를 소유하는 것과도 같은 행운이 있답니다. 행복이란 자기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과 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재미있게 대화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들이 마음을 기쁘고 행복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 수 있다면 삶이 보람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잃어버린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글로 적어보면서 그 감동이 오래 갑니다. 새록새록 차오르는 행복을 지속할 수가 있으니 글쓰기 경험을 자주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행복을 가져줍니다. 행복은 빈도가 높고 많을수록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할 때 오래 가는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풀어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을 볼 줄 알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 감정, 마음에서 올라오는 희로애락 등 보고 듣고 오감을 통해 스며드는 모든 것들이 행복과 기쁨으로 나의 삶으로 오롯이 맞이합니다. 오고 가면서 체험하는 중에 와닿는 것,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엄밀히 보면 글감이 있습니다. 적어보고 읽어보고 정리하면서 나의 것이 되는 기적 같은 선물이 곁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글쓰기를 왜 안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먹고 살기가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럴 때 더 책을 가까이 하고 글쓰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아니 계속해서 써나가면 어느새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목표까지 도달해 있답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해 봅니다. 책과 함께하는 세월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간만큼이나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것처럼 글도 적어야 줄줄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적어야 합니다. 제목이라도 한 줄 적어 놓으면 한 단어가 한 문단이 되고 그렇게 연결되는 나만의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스케줄을 적어 넣듯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편의 글을 적어 봐야지 하고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일하는 중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그때 메모해 놓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 경험해 보셨죠? 적자 생존, 적고 메모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마음을 적시는 한 줄의 글귀가 평생 자신을 세워주고 감동을 주는 명언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살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기도 또한 방향을 잃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 목적지를 찾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하고 우왕좌왕할 때와 헤맬 때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도 살고 타인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 보이기 위한 글, 남을 의식하는 글이 아니라 무슨 내가 하고 싶거나 듣고 싶은 걸,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걸, 내 가족이나 이웃, 친구, 지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걸, 감동하였던 것, 새로운 깨달음의 글, 생활하면서 편리했던 것, 꿀 조언도 하나하나 꺼내놓다 보면 한편의 시가 되고 시나리오가 되며 소설이 되기도 에세이가 되어 삶의 현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합니다. 시인, 수필가, 소설가, 연극 대본, 영화 대본, 드라마 연속극 꽁트 대본, 강의안 등 글을 써야 가능한 것이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락이 모여서 연결이 되고 그것이 감동되고 재미와 극복하고 이겨내는 주인공들의 심리도 따라 같이 가면서 독자들이 빠져들게 되고 힘을 주기도 받기도 하면서 신나게 한편이 한 사람의 미래를 살릴 수도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적으면 좋을까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적어 나가는 것도 좋고요.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적는 것도 좋고요. 일어나자마자 적는 것도 좋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적는 것도 좋고 잠깐의 산책하고 적는 것도 좋고 사람마다 어떨 때 적고 싶은 마음이 동하는지 각자가 다르겠지만 꾸준히 적어오신 작가님에 의하면 자기만의 글쓰기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전에 샤워한다든지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안경을 닦는다든지 연필을 깎는다든지 생수를 한잔 마신다든지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그것은 하다 보면 제일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글이 쓰인다고 합니다. 글쓰기를 부담 갖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힐링하게 하는 도구로 삼아도 됩니다. 글은 내 친구요, 책이 내 친구인 것처럼 글쓰기를 생활화해 봐야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좋은 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적으면서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뭔가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그래서 살아낼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으며 글쓰기 경험이 바로 나를 치유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게 글을 적어 봅니다. 이 또한 살아있다는 행복입니다.